네, 긴축과 오미크론 등 변수가 지배하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높은 테마를 중심으로 한 테마 ETF에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동훈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이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훈입니다. 지금 뉴욕 현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테마 ETF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일단 이 테마 ETF의 성장한 이유와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테마 ETF 시장은 현재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337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8%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4.5배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MZ세대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 급증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코로나 이후에 가팔라진 디지털화,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혁신 기술 테마의 성장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주목이 되면서 테마 ETF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1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처음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ETF 시장부터 가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때 보통 개별 종목으로 접근도 많이 하시겠지만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 ETF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마 ETF 같은 경우가 많은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리서치를 하고 뽑아 놓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초기로 들어오신다면 상당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관심을 많이 끌고는 있지만 이 단기 트렌드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던데 어떻습니까? 네, 테마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ETF 시장 내 규모로 보면 아직까지도 니치 마켓이거든요. 미국 ETF 시장 규모가 대략 7조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테마 ETF 시장 규모가 한 1,400억, 1,300억 달러니까 아직 2%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테마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현재는 세상의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섹터나 하나의 국가로 단정돼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죠.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자동차 회사이지만 IT 회사이기도 하고 전기 배터리 업체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도 금융이지만 IT와 같이 한마디로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간 융합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국가 간의 경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그 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재정의를 테마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많은 기관 투자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테마 투자에 대해서 많이 문을 열고 계시고 테마 ETF도 자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테마가 재정이 되고 많은 그 테마들이 생산이 되면서 여기에 테마 ETF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커져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내년에 주목해야 할 ETF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에셋 관련된 테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 네 번째는 미국 인프라 관련 테마입니다. 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테마로 지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익숙하지만 ETF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왜 블록체인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간단히 설명이 어려운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 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큰 블록에 넣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들을 작은 블록으로 쪼개서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굴이라는 참여자들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생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일단 확보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자료들이 상계되어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킹의 위험성이 조금 적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효율성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모든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뭐 생산, 유통, 판매, 보관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면서 투명하게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아주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상으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 자체는 뭐 66억 달러로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50% 이상씩 그 기술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웹 3.0 시대의 도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웹 1.0이 인터넷의 검색 엔진으로서 기능을 초기를 했다라고 본다면은 웹 2.0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태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동영상도 보고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웹 3.0을 한 단계 더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더 경험적인 요소,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뭐 VR, AR이라든지 NFT라든지 IoT,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처리와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데 이럴 때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재밌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각 기업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의 커스터마이즈하는 형태로 나가는 국가의 기술이 나을지 아니면 중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해서 하나의 빅데이터 기술을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이 두 가지 싸움이 결국 될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뭐가 맞다고 보기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맞느냐, 아니면은 인트라넷이 맞느냐.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사내망이죠, 보통.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넷망도 있고,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중앙 집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공개된, 오픈소스로 된 것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해서 결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인터넷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커져야지 블록체인 시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모든 정보들을 모든 것을 퍼블릭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인트라넷을 쓰듯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블록체인 테마 ETF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블록체인 테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이 첫 번째 있겠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선물을 하시거나 비트코인 선물 ETF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채굴 업체라든지 뭐 저희 너무 유명한 코인베이스, 뭐 페이팔 같은 자산 거래 업체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업체, 또 채굴에 필요한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 그 외에도 뭐 서비스 컨설팅 업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종목들에 개별적으로 투자하셔도 되지만 이것이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 ETF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블록체인 관련 ETF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14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럭이라는 ETF는 현재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큽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주식만 갖고 있는 ETF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트위터 같은 대형 IT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와 정반대의 성격이 BKCH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중소형 지분이 가장 높으면서 테마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었죠. 그래서 빅토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고요.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 자체가 현물과 비트코인 스팟 프라이스와 가격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선물 50%와 주식의 50%에 투자하는 비치라는 그런 상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빠르게 두 번째 ETF도 바로 알아볼까요?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테마 ETF라고요? 네, 로봇과 인공지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 동력이 명확하죠.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노동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겠죠. 인건비 전략이 25년도까지 대략 22% 이상 절약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능이 너무나 정교해지고 AI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을 할 때 제품의 결함률이라든지 실패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비용 효율성이 2025년도까지 30% 이상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고 결국은 내년도를 봤을 때라도 상당히 큰 그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느꼈었죠. 그거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 산업용 로봇을 더욱더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해외 공장이 많이 셧다운이 됐었던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 결국은 자국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면은 결국은 산업용 로봇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ETF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총 한 5개 정도 ETF가 있고요. 보츠라는 상품이 일단 가장 규모가 크고 테마 연관성이 크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크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품이죠. 이 상품은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매니저 역량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 이외에도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이버 보안 테마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결국은 사이버 공격과 위험은 앞으로 매년 증가를 하게 되겠죠. 특히 작년 코로나부터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발해졌고 미국은 이미 이거에 그냥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피해 금액이 2017년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에서도 사이버 보안을 회사 비용 순위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생각한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 비용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통과됐었던 미국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도 사이버 보안 예산이 20억에서 80억 달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모두 중요시 여기고 있고 개인들도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테마로는 저희가 볼 것이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회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보안 업체라든지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보호 업체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이버 보안 관련 ETF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한 총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렇게 쭉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이버와 핵 같은 티커명 해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있지만 테마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겠고요. 그 뒤에 나왔던 버그라든지 아이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테마의 연관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인프라 테마 ETF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과거 10년 동안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보면은 항상 GDP 대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2%에서 1.5% 쭉 낮아지는 상황을 보였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인프라 시설은 정말 많이 낙후가 돼 있거든요. 각종 도로라든지 송전탑은 2, 30년 된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중에 9%가 전체 인구 80%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에 10년간 2.6조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미국 경제가 활발하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필요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조 달러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인프라 테마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10원 한 장, 1달러 한 장 쓴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인프라 투자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클린테크,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시설까지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인프라 테마 ETF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미국 인프라 ETF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페이브 같은 경우가 일단 규모가 가장 큰 ETF고요.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는 직접 연관성이 있는 소재, 중장비, 건설, 엔지니어링, 운송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IS와 같은 경우는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기업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유틸리티라든지 보관업체 이런 것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테마 투자가 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테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www.chartingdisruption.com